이야기해보고 싶었던 모유수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간식 먹으면서 이야기하려고요. 친한 언니가 코스트코에서 파는 과자라고 준 건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짭짤하니 괜찮아요. 일단은 제가 모유수유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던 이유가 유튜브에 이렇게 모유수유 후기를 쳐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너무 힘들다, 얼마 동안 하다가 뭐 포기했다, 이런 영상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는 모유수유 선택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도 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료수유나 모유수유나 다 이제 장단점이 있거든요. 모든 게 좀 그렇잖아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내 상황과 성향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워낙에 이제 모유수유에 대한 흉흉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무조건 모유수유 완전 힘들대, 당연히 요즘에는 분유지, 이런 분위기가 저는 살짝 좀 아쉽게 느껴져서 모유수유 만족하는 입장에서의 저의 후기를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건강이나 애착 같은 그런 좀 과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워낙에 많으시니까 그런 거는 이제 싹 빼놓고 그냥 딱 저 엄마의 입장에서 느낀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저는 150일 정도 된 아기를 키우고 있고, 우리원 나오고 나서는 유축 한 번도 한 적 없고 분유통도 사본 적 없는 그냥 정말 완전 모유수유 중입니다. 일단 먼저 제가 모유수유를 선택한 이유는 건강이나 애착 같은 모성애적인 아이를 위한 그런 선택은 아니었고요. 되게 완전 현실적인 이유에서 선택을 했는데, 이제 저희 집이 좁아요. 그래서 출산 전에 육아용품을 막 알아보고 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저희 집에 맘마존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물론 거실 한 구석을 엄청 차지를 하면 설치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집 늘어나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 뭔가 그냥 그렇게까지 막 굳이 억지로 하는 느낌이라서 그렇게는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유수유가 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맘마존에 들어가는 돈도 아끼고 짐도 없고 할 겸 그냥 나한테는 딱 좋겠다, 이렇게 단순한 이유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어땠냐, 장점을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맘마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집이 좁거나 이것저것 막 집 늘리기 싫은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선택지예요. 두 번째로 내 몸만 있으면 된다. 외출할 때 정말 편하고 짐도 진짜 없고 갑자기 외출이 길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얼마 전에 분유수유하는 가족이랑 같이 1박 2일로 놀러 갔었는데 짐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모유수유는 수유 관련된 짐이 일단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점에서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의 그런 도움을 많이 못 받으시는 분들도 모유수유가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남편이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저 혼자 아기를 봐야 하는데 이제 막 아기 밥 먹일 때마다 막 울고 있는데 분유 타고 그것도 설거지가 막 쌓여있고 이러면은 저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세 번째는 경제적입니다. 일단 분유값 진짜 비싼 거는 다들 아시죠? 근데 모유수유를 하면 일단 분유값 안 들고 뿅 젖꼭지부터 시작해서 각종 수유용품도 필요 없고, 그리고 맘마존 가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조금 아끼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선택지예요. 대신에 저는 추천을 하는 게 가슴 마사지 받으면서 수유 자세를 코칭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초반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시면 확실히 아기랑 합을 빨리 맞추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번째는 기획육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젖병도 이제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뭐 유리도 있고 실리콘도 있고 뭐 유리에 뭐 깨지지 말라고 감싼 것도 있고, 개월수마다 꼭지도 바꿔줘야 되고, 얼마 전에는 어떤 제품이 좋은지 가전 하나마다 다 비교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기획육아거든요. 저는 한 번 알아볼 때 엄청 알아보는 스타일이라서 이런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 몸만 있으면 되는 모유수유가 정신적으로 편하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꼽는 모유수유의 최강 장점인데 바로 눕수입니다. 눕수 전후로 삶의 질이 진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눕수 찬양론자인데요. 눕수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제가 옆으로 눕고 아기도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그냥 젖을 물리는 거예요. 이게 새벽에 아기가 울면 그냥 누워서 수유하고 바로 그 상태로 자면 되니까 정말 훨씬 덜 피곤하고 체력이 진짜 빨리 돌아왔어요, 저는. 이렇게 장점을 말씀드려봤는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먼저 첫 번째는 제 몸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장점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양날의 검입니다. 저는 그래서 초반에 수유텀 짧을 때는 아기를 놓고 외출을 아예 못했었고 3시간 정도로 벌어졌을 때부터 외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놓고 외출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아기랑 합을 맞출 때까지 이 초반이 힘들다는 건데요. 보통 유튜브에서 모유수유 힘든 이야기들이 이 기간에 겪는 것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요즘은 또 모유수유 하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자세나 방법 물어볼 것도 거의 없어서 저도 초반에는 시행착오가 진짜 많았고 무선염도 2번이나 겪었거든요. 아기가 젖을 잘 빨아서 가슴을 빨리빨리 비워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젖이 고이면서 여기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고열까지 같이 와서 종일 거의 정신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이거는 약을 먹으면 금방 좋아지기는 해요. 근데 이런 육체적으로 힘든 것들이 정말 신기하게 아기랑 합이 딱 맞는 순간부터 진짜 싹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초반을 잘 버티고 빨리 아기랑 합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빨리 합을 도대체 어떻게 맞추냐, 이거는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좀 사공이 많다? 특히 어르신분들. 모유수유하고 있는 거 아시는 분들이 특히 제가 먹는 이 음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제 좋은 의미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매운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식? 여러분 모유수유 할 때 매운 음식 먹어도 되거든요. 아기 엉덩이 빨개진다? 모유가 매워진다? 이런 거 다 정말 근거 없는 소리고 영양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꾸 옆에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엄마가 잘 먹어야 되는데 국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한두 마디씩 이렇게 계속 툭툭 던지세요. 저는 참젓, 물젓 이런 소리까지 최근에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람마다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 저의 그 발작 버튼이었던 말이 있거든요. 바로 배고파서 오는 거 아니야? 이 말이 저의 발작 버튼이었어요. 이게 특히 신생아 때는 애기들이 막 많이 울잖아요? 근데 막 먹은 지 30분도 안 돼서 막 울어. 근데 분명히 나는 잘 먹였어. 근데 막 옆에서 남편이나 가족들이 배고파서 우는 거 아니야? 먹여봐. 먹여야 될 것 같아. 막 이러면 짜증이 막 여기까지 막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물론 아닌 거 알지만 내 탓하는 것 같고 약간 너가 제대로 못 먹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뭔가 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밥 먹을 때도 엄마가 너 젖 나오게 푹푹 먹어라 막 이런 소리들이 제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엄마랑 막 싸우고 그랬어요. 남편한테도 막 밤에 누워가지고 막 완전 겁나 정색하고 오빠 진짜 수유 관련해서는 나한테 터치 안 해줬으면 좋겠어. 오빠가 그렇게 모유수유 관련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면서 인터넷에서 그냥 떠도는 카더라나 뇌피셜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나 진짜 기분 나빠. 이렇게 막 제가 막 정색하고 막 얘기하고 마지막은 제가 정말 제일 힘들었던 부분인데 아기가 정량적으로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모유수유는 한 번에 얼마 먹었는지 판단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몸무게가 잘 늘고 있는지랑 기저귀 개수 하루에 뭐 몇 개 정도 잘 나오고 있는지 그냥 그 정도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막 제2이신 분들, 엄청 통제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 말고도 내 탓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뭔가 울어도 덜 먹어서 그런 것 같고 콩을 많이 싸도 적게 싸도 수유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몸무게가 빨리 안 늘면 또 초조해지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멘탈을 잘 잡으려면 모유수유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야 하는? 왜냐면 결국에는 별거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유수유를 하려면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회하냐 만족하냐 하는 점을 제가 너무 구구절절 얘기를 했지만 저는 모유수유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고 지금까지는 둘째를 낳아도 완모를 할 생각이에요. 물론 엄청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이 힘든 과정은 길어봤자 50일 정도?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 기간이 정말 짧았고 50일 정도 고생하고 앞으로 1년 혹은 그 이후로 편안하게 수유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거 되게 괜찮은 선택지 같거든요. 그리고 제 상황과 성향을 봤을 때 그냥 저에게 딱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너무 제가 수월하게 수유를 하고 있고 수유 시간도 딱 10분 정도로 줄어들어서 나 정말 잘했다. 힘든 기간을 정말 잘 겪어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삐뽀삐뽀 119 유튜브 영상이랑 책을 진짜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바로 이 책인데 이것도 삐뽀삐뽀 119 선생님 그 두 분이서 쓰신 거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제가 이거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이 선생님 두 분이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게 바로 24시간 모자동실인데 솔직히 이거 진짜 힘들잖아요? 제가 간 병원도 병원에서는 24시간 모자동실 아예 불가능했고 고리원에서 할 수는 있었는데 이게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강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기 전에는
요 책을 읽고 막 감명을 받아서 24시간 모자동시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갔는데 이게 솔직히 막상 가니까 좀 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아기도 황달이 왔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분유 수유를 추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정도는 혼합 수유를 했어요. 근데 이게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니까 이대로라면 집 가서 완전 빼박으로 혼합 수유를 해야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유축하면 나는 30ml도 안 나오는데 분유는 막 60에서 막 80 먹고 있고 근데 집 가서 갑자기 모유 수유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이틀 저녁 6시 모자동실 시작하는 시간에 데려와서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같이 데리고 자면서 배고파 할 때마다 무조건 물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진짜 신기하게 양이 갑자기 막 늘더니 뭔가 이게 맞아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같이 자지는 않고 웬만하면 제가 수유코를 무조건 갔어요. 근데 아마 아기 태어났을 때부터 24시간 모자동실 하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합을 맞추는 게 훨씬 빠르시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또 24시간 모자동실을 강조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기랑 합을 빨리 맞추시려면 축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무조건 직수. 그중에서도 새벽 직수 진짜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수유할 때 도움받았던 아이템들 몇 가지 소개를 드려볼게요. 저는 제품 리비스텔라 제품이고 단단하면서 이렇게 평평하고 높은 제품을 저는 샀어요. 근데 푹신푹신한 그런 것도 써봤는데 아기 자세가 좀 무너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거는 바로 당근하고 이 제품으로 사서 굉장히 잘 썼고 지금은 아기가 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도 충분히 수유가 돼서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수유 패드인데요. 란시노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쓰고 세탁기에 아기 빨래랑 저는 같이 돌려요. 계속 많이 써야 되는 일회용은 좀 아까워서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이게 아기랑 합이 잘 맞으니까 전처럼 막 줄줄 샌다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 외출할 때는 아예 안 하고 나가고 손수건으로 잠깐 이렇게 막아놓는 정도? 그래서 훨씬 더 요즘에는 수유하기가 편해졌어요. 다음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수유 가리개입니다. 이렇게 생긴 핑크색 수유 가리개인데요. 이렇게 목에 걸면 여기 와이어 부분이 있어서 밑으로 확인을 하면 되고 이렇게 끈이 있거든요. 이렇게 찍찍이 이렇게 붙여주면 옆에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 수유 가리개가 진짜 디자인이 밤티가 너무 많단 말이죠. 제가 네이버 막 스토어 엄청 뒤져가지고 찾아낸 건데 무난하고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재질이 인견이에요. 답답하지도 않고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짠! 이게 뭐냐면 수유끈이거든요. 모유 수유하면 입고 싶은 옷 못 입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혀 아니고 저도 옷 입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입고 싶은 옷 그냥 전부 다 입고 있거든요. 항상 사용하는 건 아니고 좀 헐렁한 옷 입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그리고 옷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걸 다시 목에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바로 이제 수유를 하시면 돼요. 끝나면은 이렇게 풀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출장비 포함해서 18만 원 주고 받은 수유 코칭하는 곳에서 저한테 알려주신 거고 보시면 이렇게 텐션감 있는 재질이 편하거든요. 이건 제가 업체에서 받은 거긴 한데 그냥 다이소에서 고무줄 끈 같은 거 사셔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모유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저도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처음에는 좀 외롭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완모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제 생각에 완모는 기세다. 물론 처음에는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지만 그냥 기세로 냅다 물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싹 편해지는 그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모두 대답해 드릴 테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